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이번 달도 딱 이틀 남았네요. 이번 달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전거래일까지 우리 시장 코스피의 움직임을 한 8거래일간 따져봤더니 하루 오르면 하루 떨어지고 하루 떨어지면 그 다음날 오르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전거래일에 코스피가 1%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 공식대로라면 사실 오늘 하락세를 보였을 텐데 퐁당퐁당 장세를 끊어내고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승을 하는데 한켠으로 편치만은 않습니다. 아직 환율에 대한 부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FOMC 일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특히 이제 4월 들어서 흔들렸던 가장 큰 배경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었기 때문에 FOMC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함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굉장히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오르긴 오르는데 이것이 정말 상승 추세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담겨 있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8%의 강세로 267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7%가량의 강세로 862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체크를 해보실까요? 자, 외국인들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 다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만 강력한 순매수까지는 아니죠. 1,000억 원 미만의 순매수입니다. 이 시각 현재 863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이 1,800억 원 순매수 기록하면서 지수를 이끄는 건 사실 기관의 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은 2,000억 원 매도 5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여기는 개인이랑 외국인이 매도로 가닥을 잡고 있죠. 외국인 많은 물량을 덜어내진 않습니다만 매수 포지션이 아닌 매도 쪽으로 기웃거리고 있다는 게 사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외국인 25억 원 매도 우위고요. 기관이 홀로 665억 원 순매수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오늘 뜨겁게 불을 지피고 있는 테마주 한번 볼까요? 반도체가 장 초반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면 그 바통을 지금 서서히 전선, 전력 인프라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전선주 LS 에코에너지 상한가까지 지금 직행을 한 상황이고요. 대원전선 우선주 19.5%, 대원전선도 15.4%가량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최근래 들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반도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논리 속에서 전력과 함께 전선주 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도 발표되고 있는데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이슈 자율주행차 볼까요? 근래 한 몇 거래일 동안 테슬라 반등 추세가 좀 연결이 되고 있죠. 실적 발표 이후부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실적 자체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그동안 실적에 대한 우려감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요. 그 가능하다의 빌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테마 우리 시장에서는 캠트로닉스 15%의 급등이고 LH만도가 14% 급등 모처럼 만에 웃고 있습니다. 퓨런티어 등의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 관련 기업들도 이 자율주행 차 안에 포함이 되는데 퓨런티어 7%의 강세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가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계열이겠죠. 현대오토에버입니다. 5%의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 하나 좀 체크해 드릴까 합니다. 다음 달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뭔가 수주 보따리를 들고 오지 않을까 유력시 되고 있는 것이 원전과 방산인데요. 오늘 주가 반응은 원전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7%, 서전기전 6%, 한전기술이 6%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 2.7%, 3% 가까운 상승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소형단 같은 경우에는 에너토크가 눈에 띄는데요.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4%가량의 강세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힌트를 좀 많이 주는 것 같죠.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면서 대응 전략 세워야 하는지 잠시 후에 체크포인트 받도록 하고요.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 사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관심은 중소형 테마주에 집중이 돼 있는데 외국인은 묵직한
밸류업 관련 기업들을 여전히 담아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호실적 기록한 KB금융 오늘 가장 먼저 담고 있고요. 알테오젠, LH만도, 신한지주 순으로 담고 있습니다. 금융은 KB금융과 신한지주를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밸류업 관련 기업은 기아와 현대차, 자동차 쪽 놓치지 않고 오늘도 담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는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파는데 기관은 이 반도체 투톱을 담고 있습니다. 1, 2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유입되는 종목 실적주 KB금융 눈에 띕니다. 그 밖에 기관은 금융주를 조금 더 담고 있는데 신한지주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외주의 반란이라고 해야 할까요? 소외주 쪽으로도 기관은 관심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소외주 LG화학과 삼성전기, LG전자도 눈에 띕니다. 셀트리온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될까요? 예, 여러 가지 이슈와 모멘텀, 실적주, 그리고 밸류업까지 다양한 내용들 녹여내서 투자 전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기겠습니다. 예, 탑10 전략 오늘도 이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시장의 상승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미국 시장이 좋게 마무리된 것도 있고 또 국내도 지금 보면 기업들이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생각보다 이제 실적을 잘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매크로상으로 지금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 뭐 미국의 GDP 성장률이 그 전망 대비해서 너무 급감했던 부분들이라든지 물가도 생각보다 아직 안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예. 또 5월 1일부터 이제 FOMC 회의가 시작될 텐데 또 파월 의장이 이번엔 또 뭐 금리 인상 기조를 얘기할 수도 있다. 뭐 예. 이런 얘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아직은 이제 매크로 지표에 대한 그런 우려보다는 지금 당장에 이제 올해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도 좀 전반적으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계 리포트 회사에서 보면 외국계 이제 증권사들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도 여전히 지금 한번 조정을 잘 받았던 뭐 금융주들이 좀 잘 받쳐주고 있고 예. 또 마침 또 KB금융이 뭐 ELS 관련된 홍콩 ELS 관련된 것을 빼고 나면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전히 반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뭐 자동차도 지금 굉장히 호실적을 냈죠. 예.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조금 돌아서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네. 예, 조금 전에 뭐 대한전선 예, 실적도 나왔지만 작년 대비했을 때 이익이 60%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여러모로 볼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갈 텐데 먼저 반도체와 전력인프라 들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반도체 오르면 밸류업 쉬고 밸류업 쉬면 밸류업 오르면 반도체가 쉬는데 근래 들어서는 두 개가 같이 오르는 날도 좀 있더라고요. 오늘 두 섹터 다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 반도체하고 오늘 전선 한번 짝꿍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풀이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지금 위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일단 뭐 외국인들이 살 만큼 샀다라고 해서 조금 쉬는 과정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 같고 예. 기관들은 이제 사다 팔았다 계속 반복하는 부분인데 여전히 이제 반도체 성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쪽은 생각보다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뭐 AI 반도체 관련돼서 이게 버블이다라는 논란이
사실은 연초까지도 계속 됐었는데 예. 근데 뭐 지금 그런 얘기 없어졌죠. 지금 엔비디아의 성장이라든지 뭐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버블 얘기가. 그 얘기가 없어졌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M3라고 대표되는 이제 뭐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요 이제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업들이 본인들의 전략을 다 세웠고요. 네. 메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내가 AI 산업을 가겠다라는 부분들이 다 섰죠. 뭐 메타는 약간 예전에 애플 iOS 같은 체계로 가려고, 구글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안드로이드처럼 개방형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외에 이제 뭐 MS나 오픈 AI 같은 경우는 같이 연합해서 iOS처럼 폐쇄형으로 간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아마존은 또 독자적으로 자기네들은 기업형으로 맞춤형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를 그냥 단순히 너도 하니까 내가 할 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 본격적으로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여전히 좀 뭐 불식이 된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전선망부터 시작해서 전력망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데이터 센터의 증축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지금 뭐 송전 관련돼서 16만 킬로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기에 각종 송배전 관련된 규제도 철폐한다라고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3조 달러 이상의 그 지원금도 미국에서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송배전 관련된 그다음에 전력기기 관련된 쪽은 여전히 지금 핫한 20년 만에 지금 호황이 왔다라고 지금 얘기할 정도로 그 부분이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뭐 대한전선 실적 잘 나왔지만 예. 전년 대비 63% 증가했는데 주가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만큼 이제 밸류를 더 준다는 거는 시장에서 인기가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러면 인기가 많아진 전선 기업들이 지금 뭐 대원전선, 가원전선 이제 중소업체들까지 다 올라오죠. 네. 그리고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오늘 상한가 한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건 왜 그렇게 보세요? 일단 전력망 관련돼서 지금 동남아 쪽도 수요가 여전히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LS 에코에너지는 기반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차이나 반도 쪽에 전력망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구리선을 공급하는 건데 LS가 거기다 이제 그 회사를 예전 이름이 LS 전선 아시아였는데 예. 그 세운 이유가 거기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전선이 계속 뭐 확장되면 확장됐지 줄어들 이유는 없고 이거를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려면 네. 운송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LS를 보면 미국에도 지금 현지화 전략 축을 취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해저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더 두꺼운 것들을 만들 때는 사실은 현지화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다른 전선주에 비해서 거의 안 올라갔습니다. 뭐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예. 그거보다는 앞으로 성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한 번에 반영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지금 뭐 다른 전선주들은 더 많이 올랐죠. 근데 저는 의구심이 있는 게 예. 이런 전선주들이 과연 이거를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비용을 줄여서 진짜 수익 앞으로 이제 향후 수주 실적 이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운 전선을 수출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운송비가 많이 들겠죠, 당연히. 그럼 현지 공장 있는 쪽을 보는 건 어때요? 그래서 이제 LS를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LS를 예. 보시는 게 맞고 LS 에코에너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이제 대한전선이나 뭐 이제 강원전선 뭐 이런 중소업체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지켜보셔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S 계열사. 네. LS 계열사. 타픽은 뭘까요? 지금 뭐 지주사 포트폴리오상으로는 LS가 제일 좋고요. 네,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예.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소형 전선주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이슈에 올라가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예, 그러면 이쪽으로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이슈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네. 뭐 단기적 대응은 그쪽이 더 빠를 거고요. 트레이딩 그럼 타픽은 뭘까요? 트레이딩 전선. 타픽은 그냥 대한전선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고요. 대한전선. 예, 나머지는 좀 너무 좀 작다. 변동성이 클 수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중장기로 끌고 가실 거는 LS를 보시는 게 뭐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승전
LS. 네. 꽤 일찍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네. 전력 인프라 테마 볼 때 이제 질문 드릴 때마다 LS 주셨고 많은 분들 이제 도움 받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걷다 보면 님께서 송전주 오르고 반도체 소부장은 다 빼고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그런데 보세요? 뭐 그걸 일일 저도 알 수는 없죠. 뭐 빠진 이유는 이익 실현하는 물량들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침에 이제 반도체가 좋았다가 예. 또 오후에 갑자기 이쪽으로 몰렸다가 예, 또 아침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을 때는 또 KB금융도 안 좋았다가 맞아요. 이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그럼 왜 다 같이 안 가느냐 자금 유입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한정된 돈을 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코로나 국면에 삼성전자 9만 원 넘게 가고 했을 때 그때 예. 그 힘은 뭐였냐면 꾸준한 자금 유입이었죠. 자금. 예,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까지 막 주식을 하러 들어오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가장 큰데 지금은 제한된 뭐 이미 들어와 있는 돈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예. 추가 유입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고객 예탁금 증가율도 거의 뭐 미미한 상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엔 갈 주식은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갈 주식은 뭐예요? 뭐 장비주들도 계속 주목을 받을 거고요. 예.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결국엔 증설을 계속 할 거고 이어질 텐데 주로 지금 HBM 쪽, 그다음 메모리 쪽으로 계속 그 증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 지금 하이닉스도 M15X 공장 청주에 짓고 있는데 추가로 더 검토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아, 예. 그리고 또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평택라인 여전히 지금 증설하고 있지만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에 또 지금 다시 또 증설이 또 들어가니까 예. 장비 발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또 앞으로 또 삼성이 HBM에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하면 그게 어떻게 향배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예.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하고 하이닉스 밸류체인도 중요하고 삼성전자 네. 밸류체인도 중요하고 와 계속 봐야겠네요. 네, 다시 봐야 하이닉스 되네요. 뭐 한미반도체 힌트 주신 것 같고 이오테크닉스 오롭스 테크놀로지 네. 이쪽인 삼성전자 네. 밸류체인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반도체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화끈한 네. 자율주행 테마 보겠습니다. 네. LH만도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테마의 근본은 뭐라고 보세요? 근본은 사실은 저는 좀 웃기다. 웃기다? 예. 무슨 의미일까요? 웃기다? FSD가 중국에서 뭐 예. 이제 자율주행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죠.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하는데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오른다? 사실 어불성설이죠. 전혀 FSD는 카메라만 가지고 그 다음에 AI 학습을 통해서 그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자율주행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유일한 회사고 나머지 회사들은 보면 지금 아직도 라이다 기반이고 여러 가지 카메라를 쓰긴 하지만 대부분 라이다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방식이 다른데 같은 자율주행으로 묶여서 올라가는 거죠.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HL 만도가 오늘 많이 올라간 거는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중국에 투자했던 회사의 지분 가치 올라가면서 사실은 영업의 이익이 좀 증가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투자를 잘한 부분. 예, 그래서 중국 자동차 업체에 투자했던 부분들이 회수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영업 외 이익이죠. 이게 증가했다는 부분도 작용을 좀 한 겁니다. 그 일회성 비용인가요? 일회성으로 그러면? 이제 번 거죠. 그거 예.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야겠네요, 지금 예, 보시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안 좋은데 HL만도 자율주행 물론 자율주행 부품도 만드는 회사니까 네. 관련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다음에 현대차도 지금 현대차 그룹도 열심히 자율주행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 예. 오토에버라든지 뭐 다른 관련 종목들 제가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올라올 수 있죠. 올라올 수 예. 있고 자율주행이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또 다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예. 좀 신선한 이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반도체 장비주들이 네. 빠지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선 효과죠. 네. 자본은 한정돼 있는데 네. 이쪽이 이제 부품에 여기는 쭈그러들 수밖에 네, 없는 맞습니다. 그런 형국.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테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단기 테마의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개별 종목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현대오토웨버나 HL 만도 같은 경우, 그다음 그 외에 자율주행 관련돼서 뭐 카메라를 납품하거나 라이다 기술이 있거나 이런 회사들 움직이긴 할 텐데. 그거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여전히 예. 핵심은 그냥 뭐 지금은 만도 정도가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냈기 때문에 예. 원래 주가라는 게 선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전혀 보지 않았던 주식들이 급등하는 이유는 후반영한 겁니다, 지금. 어허, 예.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올라오는 거죠. 아무도 기대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기대가 컸던 현대오토웨버는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예. 또 한 번 이런 기회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앞서서 자율주행 오늘 테슬라의 FSD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자율주행이 움직이는 건 코미디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만 볼 네,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라는 코멘트입니다.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LH만도, 현대오토웨버 이 정도로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주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